자, 오늘은 개념원리 40페이지에 있는 함수의 연속에 관한 내용을 배울 겁니다. 알겠죠? 네. 선생님이 저번 시간까지 극한을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그래서 극한 값이 존재하는 조건, 극한 값이 존재한다. 이걸 뭐라 그랬죠? 수렴이라고 했어요. 극한에서는 수렴 조건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렴하는 조건이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면 함수 fx의 극한값이 수렴하는 조건이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되죠? limit x가 이제 만약에 a로 다가간다고 치면 이해돼요? x가 a로 다가갈 때 함수 fx의 극한값이 수렴하는 조건, 존재하는 조건은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했어야 되는 게 맞죠? 까먹었어요? 네.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합니다 라고 배웠잖아요. 그쵸? 그럼 왜 선생님 지금까지는 계속 극한값 계산할 때 좌극한 우극한 안 따지고 그냥 바로 대입해서 계속 계산하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지금 우리가 다루는 함수들이 다항함수만 다뤘단 말이에요. 다항함수는 우리가 당연히 어떤 선으로 표현이 되죠. 선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a로 다가갈 때 반드시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항상 우리가 다항함수를 다룰 때는 항상 이 조건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극한값 계산할 때 좌극한, 우극한 나누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정의를 하라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조건을 정의하라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알았죠? 자, 풀네임으로 다시 얘기해보자. 함수 fx가 a로 다가갈 때 극한값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좌극한의 값과 우극한의 값이 같을 때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억하죠 이제? 좋아요. 자, 선생님이 연속을 다룰 때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연속을 다룰 때 극한을 계산할 수 없으면 연속을 다룰 수 없다라고 했어요. 연속의 정의가 뭔지를 알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연속을 정의를 해주고 연속을 정의한 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 그 정의를 이해할 수 있는 그래프를 설명해 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연속을 먼저 정의를 해줄 겁니다. 알았죠? 네. 자, 연속을 정의할 때 이런 겁니다. 함수 fx가 x는 a에서 연속이 되는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우리가 그냥 연속할 조건이 아니라 함수 fx가 x는 a에서 연속할 조건을 따지는 겁니다. 그 연속의 조건은 뭐냐면 함수 fx의 a로의 극한값이 a에서의 극한값이 실제 a의 값과 일치한다는 걸 말합니다. 실제 값과 극한값이 똑같다는 걸 말합니다. 자, 선생님이 예전에 함수 그 극한 다룰 때 그래프 한번 그려준 적 예로 든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어떤 함수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y는 fx라는 함수가 있다고 치자. 그때 x가 a를 여기라고 할게요. 그때 이 x가 a가 되는 이 점의 좌표는 뭐라고 있다고 그랬죠? a, f, a 그렇게 표현된다고 배웠어요. 함수는 정의역과 치역의 관계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점은 x가 a일 때 y가 fa가 되는 점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함수값이 f(a)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f(a)라고 표현을 했어. 근데 극한은 다가가는 값이죠. 좌극한은 어디로 다가가요? fA로 다가가고 있죠? 우극한도 fA로 다가가고 있죠. 만약에 이 함수 그래프라면. 이해돼요? 안 돼요? 그 다가가는 값이랑 실제 값이 일치하면 이 점에서는 연속이라고 말하는 거야. 연속이라는 건 뭐냐면 연결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확대를 시켜보자. 이거 조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해를 잘해야 돼. 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수직선을 얘기를 하면 수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무수히 많을까요? 아니면은 제한적일까요? 엄청나게 많은 점들이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을 만들 때 사용되는 점은 엄청나게 많은 거야. 왜냐면 여기 있는 모든 해를 다 모은 거니까. 그러면 A보다 조금 작았을 때 점이 있을 거고 A보다 조금 컸을 때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시켜 보면 점 3개가 보여야 돼. 점 3개가 이렇게 점 3개가. 이 점은 A의 좌극한에 해당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자. 이 점은 A의 우극한에 해당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자. 이 점은 A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얘가 하나의 점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이해되지? 근데 이걸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거야. 이걸 점 3개라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얘를 지금 점 3개라고 이렇게 상상을 해봐. 그때 이 세 점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게 바로 연속인 거예요, 지금. 이해돼? 근데 얘가 사실은 뭐처럼 보여야 돼? 하나의 점처럼 보여야 되겠죠. 이게 막 떨어져 있으면 안 되겠지. 그러면 연속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 이해되니?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극한값과 실제 값이 똑같은 부분에 있어야지만 연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밌죠? 이런 설명을 누가 해줄까요? 그렇죠. 이런 거 아니면 연속이 아닌 거야. 그걸 이제 극단적으로 막 설명하는 사람들도 많아. 어떻게 하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당연히 끊어져 있으니까 연속이 아니지. 점이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게 연속이 아닌 거야. 이런 극단적인 상황 말고도 연속이 아닌 경우가 있겠지. 어떻게 되면 그렇게 되죠? 극한값은 있어.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근데 실제 값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값이 여기에 있어. 그러면 x가 a일 때를 보면 점 2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밑에 점 하나 밑에 딱 내려와 있고. 이걸 확대시켰다고 생각하고 우리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연속이라고 말할 리가 없잖아요. 연속이 아니니까. 그런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연속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려면 반드시 극한과 실제 값이 같을 때만 연속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이걸 판단할 때는 당연히 뭘 계산할 수 있어야 돼? 극한값. 그리고 실제. 그럼 선생님 이제 저는 알겠네요. 왜 선생님께서 앞에서 극한값을 그렇게 계산하는 걸 연습시켰는지 알겠네요. 극한값만 내가 계산할 수 있다면 연속성을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단원에서 물어보는 핵심이 뭐다? 연속을 판단하는 거예요. 연속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연속일 때만 미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 다음 단원이 뭐냐면 미분이야. 근데 미분을 내가 하려면 연속해야지 미분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연속하지 않으면 미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연속성을 판단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다 연결되는 이론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단원에서 뭘 판단하는 걸 주로 연습해야 된다? 연속하는지 연속하지 않는지를 주로 판단할 거다. 누구랑? 선생님. 극단적인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연속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이거를
연속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상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무수히 많은 점들로 선이 이루어져 있을 건데, 그치? A라는 점 하나와 A보다 바로 작은 점 하나랑 A보다 바로 큰 점 하나가 있을 거다. 그 세 개를 우리가 표현할 때 좌극한, 우극한인 점, 좌극한 점, 우극한 점, A인 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그때 좌극한의 점과 우극한에 해당하는 점과 실제 점이 다 연결이 되도록, 그 얘기는 뭐냐? 일치되도록 값이 존재하면 연속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이 이론 만들어낸 나중에 천재라고 부를까요? 미분할 때 대박일 거예요. 왜냐하면 너네가 미분을 그냥 외우는 사람이 엄청 많아. 진짜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까지 애들을 엄청나게 오래 가르쳐봤지만 미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미분을 푸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미분을 제대로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연속에서부터 이 이론을 알려주는 거죠. 이 이론을 이렇게 배운 사람은 나중에 미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안 배운 애들은 미분 가서 또 외워야 돼.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 끝! 연속 끝! 더 이상 연속에서는 여기가 더 이상 뭐 없어. 연속은 이거 하나야, 이론이. 그러면 선생님이 분명히 했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연속을 판별하고 실전에서 연속에 관련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보고 이제 실전 감각을 다지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혹시 모를까봐 41페이지의 내용을 잠깐 설명해 줄 텐데, 우리가 함수는 정역하고 치역 있죠. 그때 보통의 경우 정역하고 치역을 다 알려주는 게 맞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정역만 알려줘.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려주냐면 구간을 정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구간이라는 말이 나오면 저거는 정역의 범위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았지? 그래서 구간은 두 종류예요. 우리가 단위를 쓸 때 범위니까 범위라는 단위를 쓸 때는 어떤 단위를 쓰냐면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이라는 단위를 쓰는 겁니다. 범위를 얘기할 때는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이라는 단위를 쓰게 되어 있어요. 이해돼요? 그거를 이제 구간에서는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이상과 이하를 표현할 때는 이런 되가로 모양을 표현해요. 그러면 대가로 왼쪽을 이상이라고 보면 되고 대가로 오른쪽을 이하라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초과와 미만은 어떤 기호를 쓰냐면 구간에서 소가로를 써요. 이거는 구간에서는 컴마라고 읽으면 안 돼요. 이거는 정역의 범위인 거야. 알았지? 그래서 초과 미만이라고 읽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1과 3을 여기다 적었다 그러면 어떤 친구가 1,3 이렇게 읽는 사람을 봤어요.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진짜. 구간은 정역의 범위인데 1,3이라고 읽으면 x가 1일 때 y가 3이다 이렇게 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무식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거죠? x가 1, 2, 3 이하의 정역이다. 범위에 있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럼 얘도 구간이라고 말했으면 내가 너 구간이라고 말했으면 얘 1,3이라고 읽으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읽어야 되죠? 1 초과 3 미만의 범위다. 라고 읽어야 되는 거야. 알았죠? 이거 혹시 모를까봐 그러는 거야. 그럼 당연히 섞여 있을 수도 있겠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 초과 이하, 초과 이하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네. 이런 뜻이에요. 혹시 모를까봐 선생님이 41페이지를 알려준 거다. 알겠죠? 그럼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닫혀있다, 열려있다, 반 닫혀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닫혀있다란 말은 이제 이럴 때 쓰는 건데 그게 이상이야의 표현에서 닫혀있다고 말하는 거고 이해돼요? 열려있다 라고 하는 거는 초과와 미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닫혀있을 때랑 열려있을 때는 뭐냐? 내가 극한값을 계산하든 함수값을 계산하든 간에 이 값을 포함해서 계산하느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닫혀있는 구간에서는 당연히 그 값까지 포함해줘야 되는 거고 열려있는 구간에서는 그 값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1이 될 수가 없으니까. 1은 정역이 아닙니다. 1일 때를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알았죠? 그런 뜻이에요. 쉽죠? 네. 좋아. 자, 보세요. 42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다항함수. 우리가 배웠던 다항함수는 뭐죠? 차수 구분이 가능한 함수를 다항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그런 차수가 구분이 되는 다항함수는 전부 연속해요. 왜 그럴까요? 차수가 구분이 된다는 거는 분수식으로 나타냈을 때 분모가 상수라는 거예요. 유리식으로 나타냈을 때 분모가 상수고 분자에만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이 존재하지 않는 x의 범위가 따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수인데 분모에 변수가 있으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치? 당연히 연속할 리가 없겠죠. 근데 분모가 0이 아니라면 x값에 따라서 y값이 계속 만들어질 거 아니야. 맞아틀려. 모든 x에 대한 y값 존재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연속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다항함수는 차수를 구분할 수 있는 함수를 다항함수라고 하는데 다항함수는 무조건 연속이니까 따로 연속성을 판단하지 말자. 첫 번째. 그 다음에 지금 배운 함수 중에서 유리함수 배웠을 거예요. 유리함수는 연속일까요? 아닐까요? 물어보면 연속이 아니에요. 왜 연속이 아니냐면 유리함수 중에서 분수함수를 얘기를 해야 돼. 여기서는 좀 표현이 잘못되어 있는데 분수함수로 바꾸세요. 유리함수라고 말하지 말고 분수함수로 표현을 바꾸세요. 이 친구들이 지금 개념이 없어. 개념이 없는 친구들이 개념을 말하면 안 되겠죠? 선생님이 다시 정리해 줄게요. 유리함수는 다항함수하고 분수함수하고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다항함수는 연속이라고 말했잖아. 근데 바로 밑에 칸에서 유리함수를 또 얘기하고 있으면 멍청한 거 아니냐? 그치? 당연히 다항함수를 얘기했으면 그 다음 뭘 얘기해줘야 돼? 분수함수를 얘기해줘야 되겠지. 유리함수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이 멍청한 거예요 얘네들이. 알았죠? 그러면 분수함수는 뭘 분수함수라고 하느냐? 분모의 변수가 있는 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모의 변수가 있는 함수를 분수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분모의 변수가 있으면 차수를 구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x분의 1은 몇 차야? 그러면 이건 차수가 없는 거야. 분모의 변수가 있으니까. 이거 1차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설마? 이런 건 차수 구분이 안 되는 거니까 다항함수가 아닌 거예요. 분수함수라고 말해요. 알았죠?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혹시 나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함수가 나는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더라. 그러면 선생님 유튜브 보면 됩니다. 거기 함수편을 보면 고등수학 함수편을 보면 선생님이 다 설명해 놨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수학 2를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 디테일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어찌됐든 분수함수는 변수가 분모에 있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가정을 해야 돼. x가 0, 만약에 여기서 x가 있으면 x가 0일 때 0 돼버리는 거잖아. 그러면은 분수는 분모가 0이면 값이 존재하지 않지. 따라서 얘는 x가 0일 때 값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연속이 아닌 거예요. 알았죠? 분모가 0일 때는 연속이 아닌 거예요. 알았지? 그러니까 분수함수는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무조건 불연속인 거야. 어디에서? 분모가 0이 되는 x의 값에서. 분모가 0이 되는 x의 값에서 분수함수는 불연속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거야.
연속 불연속을 따질 때 아까도 선생님이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연속을 얘기할 때 함수 fx가 x는 a에서 이 x가 a일 때 연속성을 판단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가 분수 함수가 언제 불연속이 돼? 라고 물어보면 x가 어디에서 불연속이 돼? 라고 말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게 바로 분수 함수에서는 분모가 0이 되는 x의 값에서 불연속이 된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알았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무리함수 있죠. 무리함수는 정역이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함수 그러면 보통 y는 fx꼴로 표현하는 함수를 얘기하는 건데 이때 이 y는 실수여야 하는 겁니다. 실수. 좌표 평면에 나타낼 수 있는 수는 실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fx의 결과가 실수여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루트가 있다. 그럼 이 루트가 실수가 되는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 그게 바로 정역의 범위인 거예요. 그래서 너 y가 실수니까 당연히 네가 실수여야 돼. 근데 루트가 있어. 루트가 있으면 루트가 실수가 되려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커 같아야 되는데 따라서 이 범위에서 연속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정역이 있으면 정역을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함수. 알았죠? 이해돼요? 그걸 지금 42페이지 무리함수의 연속성을 얘기를 할 때 정역을 얘기해주는 이유입니다. 무리함수는 정역이 있다 없다? 있다. 왜 있다? y가 실수니까 루트의 결과가 실수해야 되는데 루트 안이 음수가 돼버리면 허수가 되는 거니까 그거는 안 된다. 따라서 루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반드시 먼저 전제되어야지 연속성을 판단할 수 있다 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웠던 함수들, 그럼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연속일까요? 아닐까요? 그래프 생각해봐. 계속 연결이 돼? 아니면 중간에 탁탁탁 끊어져? 연결되지. 그러니까 걔는 연속이. 로그함수도 마찬가지. 그죠? 그러면 절대값이 있는 함수는 연속일까요? 아닐까요? 분수함수 빼고 얘기하는. 다항함수인데 절대값이 있어. 그래프가 꺾일지언정 연결은 계속 되고 있죠. 그게 연속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배웠던 거 다 따지는 거야 지금.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배웠던 함수는 사실 분수함수 말고는 다 연속인 거예요. 알았죠? 좋아요. 넘어갈게요.